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노화와 시니어 운동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경노화의학과 전문의 최도윤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의 뇌 기능과 운동 반응을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노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장면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걷고 뛰고 땀을 흘리는데도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잠도 더 설치고 기억력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운동이라고는 하루에 몇 분 걷는 정도뿐인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머리가 맑고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체질 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방향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고 점점 더 피로해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모르면 운동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운동량이 적어도 뇌가 깨어나고 몸의 나이가 거꾸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서운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건강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와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해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앞으로 더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운동을 오래 해왔는데도 몸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왜 변하지 않는지조차 모른 채 계속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병원에서 지켜보는 내내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 방식이 혹시 뇌를 전혀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확히 같은 루틴으로 조깅을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도 노력한다고 느끼셨고 주변에서도 성실한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항상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뇌 기능 검사와 혈액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뇌는 전혀 깨어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외형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뇌가 깨어나지 않으면 근육도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호흡도 얕아지고 피로는 오히려 더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동을 해도 몸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곤함이 먼저 찾아오고 의욕이 줄어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가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박영희 어르신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뇌 기능이 일정하게 높고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의 데이터가 쌓이고 보니 이것이 단순한 운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오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뇌를 깨어나게 하는 방식의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 확인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깨어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느냐 아니냐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결국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잃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더 빠르게 노화하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운동 시간도 아니고 운동의 강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활성화되는 방식인지 아닌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만 가볍게 움직여도 내가 반응했고 몸이 변화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루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내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아침에 피곤함이 더 느껴지고 기억력이 흐려진다든지 혹은 운동을 할수록 더 지치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뇌를 깨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여러분을 계속 같은 자리로 돌려보내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이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뇌의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숨이 차면 운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한 결과 운동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뇌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뇌가 깨어나야 몸이 변하고 뇌가 깨어나야 피곤함이 줄어들며 뇌가 깨어나야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반대로 뇌가 반응하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오래 해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로 오십니다. 분명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산소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변화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검사 결과를 통해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활동도는 그대로인데 몸만 억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지만 뇌는 활성되지 않고 근육만 피로해지고 피로 물질은 쌓이고 결국 며칠 지나면 더 지치고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박영희 어르신 같은 분들은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뇌가 먼저 깨어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움직임의 방식 자체가 뇌의 회로를 자극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걷더라도 한 가지 속도로만 걷지 않으십니다. 조금 빠르게 걷다가 잠시 천천히 걷고 다시 계단을 오르거나 길이 조금 바뀌면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의 패턴이 뇌에서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인 BDNF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뇌가 젊어지고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같은 걷기라도 어떤 날은 머리가 맑아지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 말입니다. 이것 역시 뇌가 얼마나 깨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야외에서 걷는 날에는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밀폐된 공간이나 공기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움직이면 뇌는 금세 무거워지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오래 누적되면 결과는 크게 갈라집니다. 특히 저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호흡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밀폐된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뇌는 즉시 기능을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도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의 효과는 장소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서 나머지 절반이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못 선택해도 운동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로 끝나 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체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체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양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걷기 양은 곧바로 뇌 활동 감소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서 이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몸이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면 뇌가 잠들어 버리고 뇌가 잠들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흐름은 몇 개월 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체 중심의 움직임을 추가하시라고 강조드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릴 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운동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복잡한 운동을 싫어합니다. 힘든 운동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가진 움직임입니다. 박영희 어르신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은 시작하기도 전에 귀찮고 어떤 운동은 의외로 힘이 덜 들고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내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운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뇌가 스트레스로 느끼는 운동은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운동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시작하면 몇 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뇌를 깨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운동 방식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최적의 운동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했던 운동이 앞으로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뇌를 깨어나게 만드는 실제적인 운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기록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긴 시간의 운동보다 짧고 선명한 자극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BDNF라는 뇌 성장 인자는 운동 직후 짧은 순간에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1시간 운동을 해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정도는 10배, 2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을 많이 해도 변화가 없는 분들과 운동을 조금만 해도 젊어지는 분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두 분에게 똑같이 1시간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분은 평소처럼 일정한 속도로 러닝머신을 걷게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걷고 다시 천천히 걷고 가끔은 짧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20분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 기능 검사에서는 20분만 움직인 분의 BDNF 수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뇌가 깨어나는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짧은 속도 변화를 주는 인터벌 형식의 움직임은 뇌를 아주 강하게 깨웁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복에는 금방 익숙해지고 반응을 줄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바뀌거나 경사가 달라지면 뇌는 즉시 회로를 다시 정비하고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순간 BDNF가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그 영향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감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길게 운동하지 말고 짧고 선명하게 움직이라고 조언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라 내가 원하는 운동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을 진료할 때 늘 나이를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나이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뇌가 아직 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조금 빠르게 걷거나 짧게 뛰는 것만으로도 뇌가 쉽게 깨어납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하체가 중심이 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도보다 하체 움직임이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벽 짚고, 버티기 같은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호흡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는 운동 자체보다 산소를 얼마나 깊게 들이마시느냐가 뇌의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힘든 운동보다는 리듬을 유지하면서 깊고 안정적인 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고 늦게 걷고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리듬 변화가 뇌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순간적인 강도보다 전체적인 움직임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뇌가 필요로 하는 운동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의지로 하지 않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운동은 몸이 자동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운동은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박영희 어르신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셨는데도 몸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운동을 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것입니다. 몸이 변하기 전에 뇌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제가 확인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단 한두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은 내가 젊어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두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실제로 느끼게 되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운동을 뇌 중심으로 바꾼 뒤 뇌가 반응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의미 있는 7가지 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뇌가 젊어지기 시작한 상태였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회로가 활성을 잃고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뇌가 깨어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맑습니다.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변화가 바로 뇌 기능이 되살아나는 첫 번째 신호라고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짜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짜증이 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뿐입니다.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는 운동을 했을 때 분비되는 BDNF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감정의 진폭도 줄어듭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뇌가 다시 균형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뇌 기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뇌의 회로가 활성화되면 신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뇌가 깨어나기 시작한 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50대 이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저는 이 신호가 나타나면 뇌가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로한 상태에서는 선잠을 자고 깊은 잠에 들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뇌 기능이 회복되면 불필요한 신경 흥분이 줄어들고 수면 회로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수면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하면 뇌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데 왜 혈압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운동이 몸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뇌의 조절 능력이 크게 관여합니다. 뇌가 안정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며 혈압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 중심의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기억력의 향상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BDNF가 증가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영역이 바로 해마입니다. 이 부위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뇌가 젊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더 잘 기억나고 약속이 잘 떠오르며 하는 일이 술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뇌세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변화는 만성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뻣뻣함 같은 증상은 대개 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통증, 조절 기능이 무너졌을 때 더 심해집니다. 뇌가 활성되면 통증 신호를 정리하는 능력이 회복되며 동작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분보다 뇌를 중심으로 움직인 분들이 통증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 일곱 가지 변화 중 세 가지만 나타나도 뇌가 확실하게 젊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확인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뇌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와 뇌가 자동으로 운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운동이 더 이상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 중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결심 없이도 평생 운동을 이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의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는 의지로 억지로 하는 일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저는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공통된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뇌가 좋아하지 않는 운동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겁습니다. 호흡이 불편하고 근육은 긴장하고 몸은 위험 신호를 느낍니다. 그러면 운동 후에도 피로가 더해지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뇌는 그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40대가 20대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뇌는 과부하를 느끼고 긴장 상태가 됩니다. 50대는 하체 근력이 약해지는 시기라 갑작스러운 무거운 운동은 뇌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깊은 호흡이 먼저 안정되어야 뇌가 운동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빠르고 느린 리듬이 자연스럽게 섞인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뇌가 요구하는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를 무시하면 운동은 결국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평생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분들에게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의식의 설계입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억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뇌가 그 움직임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쁜 날에도 짧게라도 걷고 날씨가 조금 나빠도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운동을 삶의 일부로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건강이라는 개념이 몸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이 줄고 단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늦은 밤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수면도 깊어지고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운동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건강 개념이 몸에 뿌리내린 상태라고 설명드립니다. 김현수 어르신과 박영희 어르신의 차이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분은 몸만 생각하며 운동을 해오셨고 다른 한 분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은 더 지치고 한 분은 더 젊어졌습니다. 내가 깨어난 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고 건강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 운동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바뀌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운동은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되살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온돌방 건강 편지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변화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고 움직임이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앞으로 더 정확하고 깊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